전자발찌에서 화학적 거세까지 성범죄를 막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성범죄를 막는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 걸까요?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곽대경 교수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또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재범을 저지른 이 성범죄자들에 대해서 처벌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자발찌라고 하는 것은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제 부여가 된 건데요. 네네. 전자발찌를 몸에 지니고 있음으로써 자기의 그 위치가 파악이 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그 범행 의지를 약화시키고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마음이 억제되는 것을 기대하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범죄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갖다 저지르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 그런 사람들의 행동을 현장에서 막거나 제지하기 어려운 그런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전자발찌를 부착한 그런 상태에서도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보다는 좀 더 엄격한 그런 처벌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초범은 물론이지만 재범자들에 대해서도 뭐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된다는 여론은 뭐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성범죄가 다시 발생하는 그런 이유가 범죄자들이 출소한 이후에 이들을 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교육하는 이른바 뭐 사후 관리 제도가 허술하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그런 분명히 지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것과 함께 일단 형기를 마친 사람이 다시 우리 사회에 복귀돼서 이제 생활을 하는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의 여러 가지 행동들을 실제로 범죄가 저지르기 전에 추적을 하거나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부족한 게 이제 현실적인 그런 그 어려움들이 뭐 있는 거죠. 근데 다른 범죄보다 이제 성범죄 같은 경우는 재범률이 좀 더 높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도 또 나름대로 그 인권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사생활도 이제 우리 헌법에서 이제 보장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하기 전에 그 사람들의 뭐 행동들을 일거수일투족 뭐 관찰하거나 이제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인권 문제가 걸리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이 성범죄자 신원 공개도 성범죄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공개 대상을 좀 더 확대를 해야 되는 건 아닐까요? 네, 이 신상 공개 제도가 처음 도입된 그 당시에 비교를 한다면 지금은 상당히 공개 대상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확대는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단순한 뭐 성매매 행위자 이외에는 거의 많은 수가 현재 이제 공개 대상이 되고는 있는데요. 이것도 자신이 그 신상이 공개가 됨으로써 상당히 좀 수치심을 느끼고 자기 행동에 좀 위축을 가져오는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제도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지금 좀 더 이제 필요한 그런 경우에 범위를 갖다 확대하는 것과 함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일반인들이 좀 더 좀 수월하게 그걸 갖다가 그 사람을 갖다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제도의 보완은 좀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뭐 다양한 의견 아이디어를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선진국에서는 그렇다면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 다른 뭐 특별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그런 나라들에서 실시되고 있는 거의 웬만한 성범죄 내지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들이 거의 도입은 되어 있습니다. 우선이 제일 먼저가 뭐 신상 공개 제도였고요. 그리고 전자적 위치 추적 장치를 통한 그런 범죄 예방제도, 전자발찌제도 이거였고, 그리고 이제 성충동 약물 치료,
뭐 이 세 가지가 외국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도인데 저희들이 그런 제도들은 거의 다 이제 도입을 한 겁니다. 중요한 네네. 것은 이것이 현실에서 이제 제대로 실용 현실성 있게 실제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느냐, 좀 더 효과적으로 이제 사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보완하는 게 좀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진국의 괜찮은 재범 방지 대책은 좀 도입이 돼 있는데 그렇다면 이 성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라고 보십니까? 결국 성범죄자들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 그래서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인 그런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자기가 힘으로 폭력을 사용해서 피해자를 자기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고치기 전까지는 살면서 비슷한 상황이 있으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인지행동 치료 프로그램이 외국에서도 그나마 이제 효과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다라고 경험적인 조사를 통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 잘못된 생각들을 바꿔주고 그리고 실제로 현실에서 그런 잘못된 생활 습관, 그 잘못된 버릇들, 특히 주로 피해자인 여성을 대하는 잘못된 행동 방식 이런 것들을 변화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병행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지행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생각도 바꾸고 잘못된 생활 습관도 바꾸는 이런 노력들을 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그나마 이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하루빨리 좀 효과적인 제도 방법을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곽대경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성범죄를 막는 근본 대책이라고 생각됐던 전자발찌마저도 실효성이 없어 보여서 걱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성범죄자 사후 관리를 비롯해서 신상 공개까지 했는데도 해결책으로는 좀 부족해 보이는데요. 이후에 강력한 방안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범죄자의 인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이해가 필요해 보입니다.